구매 대행하고 병행 수입하고 초기 비용 같은 거 좀.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젠 선정산이 많이 발전돼서 이제 연관 사업들이 많이 발견돼서 솔직히 카드 한도 한 5, 600짜리 하나랑 그리고 현금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초반에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 기준으로. 네. 그리고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3,000원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초반부터. 예, 왜냐면 첫 번째 상품이 터지면 바로 재주문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다 떨어질 때가 기다렸다가 정상금 받은 걸로 또 주문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침없이 소싱을 한 상품 터지는 거 보고 두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터지는 거 보고 세 개 들어가고 이러려면은 솔직히 5,000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터졌어요? 그럼 첫 번째 거 재주문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거 터졌어요? 그럼 재주문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침없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계속 터지는 거 보고 계속 나가려면은 현금이 많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게 다 매출의 기반이 되는 소스들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안고 있어야 되니까 창고나 이런 것도 좀 유지 비용, 기본 유지 비용 같은 것도 구매 대행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배송비를 다 받잖아요, 고객들한테. 그걸로 가름할 수 있는 수준의 4PL이나 3PL 업체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구매 대행 시 사무실, 열공주 형님 진짜 하실 기세인데 지금 내가 볼 때? 저희 멤버십 회원분이신데 구매 대행 시 사무실도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돼요. 집에서 주소를 제가 집에서 1년 했어요, 초창기에. 지금도 집에서 해도 상관없죠. 첫 상품 소싱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혼자 하루 종일 고민만 하고. 원래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골랐어, 소싱 상품을. 근데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롱다리처럼. 네. 이건 된다. 네. 디스펜서처럼, 헬멧처럼. 네. 이게 된다. 이게 사실 초보자들이 판단하기가. 그게 진입장벽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번은 깨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본인이 깨야지만 이걸로 성공할 수 있는 DNA라고 해야 되나? 한 번은 깨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누가 알려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번 알려주면 또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번을 자기가 오롯이 결정을 한 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다음도 있다고 봐요. 그거는 가장 큰 키 중에 하나예요. 모든 데이터가 이거를 소싱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결정을 못하고 있어. 그럼 그거를 본인이 넘어서지 않으면은 그 상품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골든타임 다 끝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아무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대준 사람이 아니고서야. 초보자들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샤이님도 있고, 투트랙님도 있고, 이게 다 똑같은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네. 고래잖아, 고래.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난 멸치, 새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됩니다. 어차피 한 상품만 팔 거니까요, 초반에는. 예, 모든 집중을 다 그쪽에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온라인 비즈니스가 셀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셀러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 마케팅 회사, 그리고 프로그램 회사,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확장할 수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제는 셀러의 비중보다 플랫폼의 비중이 더 많아요. 9년 동안 셀러를 했으니까 징하게 했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고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진짜 치열하게 싸우면서까지 하고 있는 셀러는 아니에요. 그쵸? 제가 플랫폼을 운영하면요, 셀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문을 넣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모자라는지 다 아는데 그걸 하게 되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절대 대회비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대행도 중국은 안 해요. 왜냐면은 푸트플렉스 나오고부터 아예 접었고 일본만 하고 있고 일본하고 유럽, 미국만 하고 있고 그리고 수입 대행 그 옹꿈사닷컴을 오픈한 이후로 병행 수입도 멈췄어요.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브랜딩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지만은 그래서 셀러로서는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규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넥스트 레벨에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향해서 가는 거지 솔직히 물건을 떼와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제일 힘들고 제일 돈이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우리가 레벨 0이니까 그때부터는 일단 그걸로 배워서 다음번 스텝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은 셀러지만은 저와 경쟁한다는 생각은 그냥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원이 달라요. 말 실수했다. 아니, 맞죠. 예. 고래 눈에 새우가 보이겠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달라요. 다른 영역의 싸움인 것 같아요. 완전 이 체급이 아닌 다른 거지. 예. 영역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실 수 있다고 봐요. 셀러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내 상품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누군가가 내 상품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랭이님이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혼자 막 팔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 상품 좋은데 저 위탁 좀 주세요 라고 해서 후랭이님이 예 가져가세요 라고 팔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생산을 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B2B로. 그쵸? 그러다가 또 하나 만들었는데 또 달래. 그러다가 입소문 나갖고 여러 사람이 후랭이님한테 물건을 달래. 그럼 후랭이님은 B2B 회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 사람이죠. 넥스트 레벨업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셀러가 제일 밑단계긴 하지만 점점점 이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했다고 또 다 차원이 다르다고 또 이렇게 싫어하시겠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대표님. 새우보다 더 작게 피레미로 표현해야 할 듯. 그쵸. 드래곤볼에 비유하자면 마인부, 크리링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대표님처럼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파이프라인을 좀 여러 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제 사업가의 마인드셋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시작은 미약 하나, 그 끝은 좀 창대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사업가로서의 이제 생존 전략.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뭐 투트랙님은 뭐 하는 일 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배송 대행지도 하고 있고 수입 대행사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병행 수입하고 있고 브랜딩 하고 있고 뭐 진짜 많고 제가 세보니까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구매 대행이라는 비즈니스를 한 우물만 5년을 했어요. 5년, 만 5년을 했어요. 외도 한 번도 한 적 없이. 딱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5바퀴 돈 거잖아요. 제가 독립몰도 해보고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오픈마켓도 들어가보고 쿠팡도 들어가보고 다 돌아보고 그거를 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종목을 그때부터 늘려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살아남으면 다들 저 정도는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씩 전부 다 경험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게 J커브라고 하죠. 네. 근데 J커브가 들어가는 그 시점의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이 X축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이 들잖아요. 저도 J커브라는 J커브가 이제 여러 개 비즈니스를 하고 수익이 좋을 때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데스밸리를 지나는 그렇죠. 그 구간이요? 하지만 아주 조금씩은 우상향은 하고 있었죠. 조금씩. 여기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오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논 게 아니라 묵묵히 준비를 하고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내 상품이 아니니까 내 상품을 팔고 싶어서 병행 수입을 하게 되고 구매 대행과 병행 수입이 둘 다 수입이니까 환율을 어떻게든 방어하고 싶어서 수출을 하게 되고 국내 플랫폼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해외 플랫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식이 쌓여서 유튜브에다가 좋은 지식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배대지를 하게 되고 각종 다른 회사들과 제휴해갖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 순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큰 그림을 어떻게 제가 그리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어떻게든 배우고 경험하고 겸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오 되게 많이 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2년 전에 여기에 출연했을 때 그때 연매출액이 40억인가 50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신 거예요? 2018년도 매출액이. 근데 지금 19, 20 2년,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 매출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200억이 넘었다는 게 아직 올해는 회계년도 안 끝났으니까 2년 만에 4배가 성장한 거예요. 그때 제이커브가 그리면서 후랭이님 덕분이죠. 뭐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본인이 잘한 거지.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이제 온라인 셀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점을 좀 사실 이렇게 뭘 해라도 좋지만은 이런 건 좀 하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피해라. 첫 번째는요, 그거예요. 이 원칙만 알면 돼요. 돈 버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와, 월 1000? 야, 월 300? 월 500? 이거를 보고 후킹해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의 힘들게 쌓아온 내용들은 다 안 보고 결과만 보고 열광을 하고,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훅 들어가요. 근데요, 그 10분짜리 영상에는 10년이 응축될 수도 있고 3년이 응축될 수도 있는 건데 10분짜리 영상만 보고 내 동기부여 빠서 들어가는데 동기부여까지는 좋은데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숨은 노력을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쉽게 버는 돈은 절대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쉽게 버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지만 쉽게 버는 돈은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쉽게 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첫 번째 운이 좋아 성공한 것에 절대 자만하지 마라.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후랭이님이 내가 한번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한번 소싱해볼까 했는데 운이 좋게 완전 빵 터졌어. 저는 오히려 그걸 되게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운이 좋아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은 그러니까 후속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 터지기 전까지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한번 겪어가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빵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자만하게 돼요.
제가 본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럼 그렇게 자만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잘 안 되시던가요? 뭐 결국엔 다시 잘 되긴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위기를 겪긴 하더라고요.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경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예, 내가 발품을 팔든 손품을 팔든 내 시간을 팔든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고 가야지만 정도에 갈 수 있는 거고, 돈 버는 데는 왕도 없잖아요. 쉬운 길이 없다는 거죠.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남은 돈 먹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 특히 혼자서 비즈니스 한다? 아, 진짜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회사에 따뜻한 보호망이 있을 때가 좋았지. 타이틀이라도 있잖아. 나 어디 다녀. 네, 그런 것도 없고. 그쵸. 일본이나 중국에 무역을 하시면서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중국어도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관 산업이 발전한다. 파파고를 돌려도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 언어 때문에 조금 오해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돌파한 순간 저는 직원을 바로 고용했어요. 언어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확실히 수월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셀러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셀러, 월 매출 5억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중국어 하나도 못해도, 하다못해 중국어 할 줄 아는 직원 없어도 다 잘하고 있어요. 일본어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본어가 좀 딸리게 되더라도 제가 배송대행지, 뭐 일본은 구매대행지 이야기했었으니까 배송대행지에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정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부담이 돼서 이 일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렇게 큰 장애물이 아닌 것 같아요. 30, 40대 분들 20대들은 알아서 잘하니까 우리 30, 40대, 50대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끝인사로 여러분 이 사업은 되게 비전 있고 할 만한 비즈니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 진짜로. 미국의 아마존만 같은 경우에도 100만 명의 셀러가 늘어났어요.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 못하면은 또 나는 누군가가 잘 팔고 있는 내 주변의 셀러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제가 또 2년 뒤에 또 나올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대세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대화를 들어봐도 이젠 다 부업에 맞춰져 있어요. 직장에 대한 로열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고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솔직히 우리가 이 TV를 보고 있을 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시간이 이제 비중비중해진 시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인생의 후반전은 주체적으로 살려면은 저는 지금 이 비즈니스에 빨리 탑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알려준다고 할 때 빨리, 아직 기회라고 할 때 빨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후에는 진짜 매출이, 그때 이제 회장님이 되겠네요.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하고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때도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사실 이제는 완전히 그냥 거의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서 딱 이제 그 아닙니다. 아직 좀 후배들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진짜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낮아요. 그 한 달에 얼마 벌면은 행복하겠어 하는 그 금액이 되게 낮아요, 저는. 그래서 돈에 대한 그거보다는 뭔가 성취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혹시 나보다 잘해? 그러면은 더 이 사람을 이기고 싶고, 그런 것가 저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정답을 못 찾아서 자꾸 옆으로 확장만 하고 있는데, 2년 뒤에는 저도 꼭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더 높은 곳이라기보다도 더 성취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안팎으로 그래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섭게 더 성장하실 것 같고 걱정은 안 됩니다.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실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2년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후랭이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구독자 10,000명도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학고 유튜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잘 봐주셔서 그때 출연하게 해주셔서 많은 트래픽을 받았고, 지금도 되게 가슴 깊숙이 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선택을 받은 그럼요. 그 영상 하나 때문에. 네, 제가 성은을 입었죠, 그때 한번.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혀 저도 뭐. 네, 그게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절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프레이님은 또 가짜는 또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죠. 늘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떳떳하게 해서 다음에 또 참 한번 출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도. 네, 다음에는 또 얼마나 더 깊은 내공이 나올지 다음 촬영도 또 기대가 되네요. 또 2년 후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